새로 선출되신 우리당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참석해서 정부 부처 장관, 청와대 정책실과 함께 소통과 토론을 강화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예정입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 8월 한 달 동안 아주 굉장히 더웠었는데 전당대회 하느라고 전국을 이제 뛰어다녔습니다. 다행히 잘 마감이 됐고 오늘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그동안 당을 잘 이끌어서 여러 선거에서 당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 우리 추미애 대표님을 비롯한 여러 당직자들에게 다시 한번 고마운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세균 의장님도 이제 국회의장직을 잘 무사히 마치시고 당에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오늘 워크숍은 이제 정기국회에 대비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민생경제, 개혁, 국민에 대한 기대가 큰 여러가지 대상들을 오늘 우리 당 워크숍에서 많이 다뤄서 좋은 성과가 나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제 2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1년차는 이제 기대를 많이 했고 2년차가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성과를 내야 되는, 국민들이 필부적으로 느끼는 성과를 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엔 우리가 두 번째 만든 정기국회이기 때문에 이 정기국회에서는 여러 가지 법안이라든가 예산 심의에서 우리의 느낌이 드는 그런 성과를 반드시 이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고위당정 회의를 했습니다. 고위당정 회의를 해서 추석 민생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정책에 관한 정부의 보고를 듣고 또 우리의 의견도 제시하고 그랬습니다. 특히 요즘에 부동산 동향이 심상치가 않아서 각별히 그런 부동산으로 인한 여러 가지 국민들 걱정을 완화시키는 그런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정부 측에 요청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광주 5.18 국립묘역도 참배를 하고 광주 지역 위원장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돌아왔는데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 당에 거는 기대가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위당정 협의는 이제 그동안에는 간헐적으로 해왔는데 월 1회 정례적으로 하는 걸로 국무총리하고 합의를 했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모든 국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상임위별 당정협의를 월 1회씩 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상임위별 당정협의를 할 때 정부의 법안이라든가 정책을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잘 이렇게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앞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이제 정부 측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제 법안을 36개를 통과시키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어려운 법안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여야 간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당내에서도 좀 더 협의를 해서 당내 이견이 없도록 조정하는 절차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워크숍을 통해서 그런 이견들을 많이 해소하고 그런 당론을 가지고 또 야당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능한 잘 처리되도록 최대한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전당대회를 준비하면서 전국을 많이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참 많이 변했다는 것을 아주 실감을 했습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출범해서 기대를 많이 갖고 남북정상회담이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지는 바람에 앞으로 남북관계를 풀어갈 시간이 약 3년 반 가까이 이제 남아있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예전과 같지 않고 더 이제 활발하게 교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맺어졌다. 또 북미 관계도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역진하는 것 같지는 않고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상승 효과가 나는 그런 흐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분단사의 분단사를 마감할 수 있는 좋은 역사적 민족적 환경이 한반도에 조성되고 있다는 걸 여실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 2,441명이나 되는 분들이 당선이 되셨기 때문에 당의 활기가 굉장히 넘치는 그런 현장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부산, 울산, 경남까지 합쳐서 우리가 완전히 석권을 했기 때문에 지역주의도 많이 완화되고 다음 총선에서 기대가 많이 생겼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환경을 잘 살려서 우리가 해나가면은 2022년 재집권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만 잘 하나가 돼서 단합하면은 충분히 해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 당대표를 맡아서 가능한 한 모든 사람들이 잘 소통하고 의원들끼리도 잘 소통하고 지도부와 의원들이 잘 소통하는 그런 당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원팀이다라는 그런 정신으로 이 당을 운영을 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문재인 정부를 원활하게 뒷받침하는 그런 당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와 계시네. 우리 김진표 의원님 또 송영길 의원님 어디 계십니까? 송영길 의원님 어디 계신가요? 제주에. 예, 두 분에도 아주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굉장히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주 중으로 제가 두 분과 오찬을 하면서 당을 어떻게 원팀으로 끌어갈 것인지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여러분들 이따 분임 토의 때 충분히 말씀들을 하시고 정부 측하고도 충분히 대화를 하는 좋은 워크숍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대표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당대표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최고위원회에 선출된 박주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지와 성원으로 당선된 만큼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미처 감사하다는 말씀을 못 드린 의원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박광원 최고위원의 인사말 듣겠습니다. 네, 박광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이렇게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하나가 되면 이기고 이기려면 하나가 돼야 된다 하는 걸 명심하면 2020년, 2022년 또 앞으로도 연속 집권의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서른 최고위원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예, 서른입니다. 모자람이 많은데도 최고위원까지 될 수 있게 해준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일일이 다 인사드릴 필요 없이 이 자리에 한꺼번에 하니까 잘 됐네요. 고맙습니다. 지금 당선된 지 이제 일주일 아직 안 됐는데 최고위원 해본 결과는 잘 되겠구나. 화합이 잘 되고 당대표위와 5분의 최고위원들이 이 호흡이 완전히 일치가 되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아직은 의전적인 묘수에 참배하고 하는 일정을 보내더라고 당무를 본격적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당무를 보게 되더라도 충분히 한 호흡 속에서 할 거라는 이런 예감이 듭니다. 앞으로 충분한 그리고 충실한 당무를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화합 속에서 하나가 된 이 최고위원회의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빨래를 못해서 파란 셔츠를 입었습니다. 많이 부족함에도 이번에 많이 도와주신 여러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막중한 시기에 지도부의 일원이 된 만큼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생각하겠습니다. 심부름 열심히 하고 또 국민과 당을 위해서 필요할 때 다른 분들이 말하기 주저하는 사안이 있을 때는 제가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남인순 최고위원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네, 이번에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남인순입니다. 예, 많이 부족한 저를 이번에 최고위원으로 이렇게 지지해 주신 의원님들께 예,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저도 일주일 최고위원 하면서 잘 되겠구나 이런 감이 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의 2년차를 맞아서 문재인 정부의 어떤 성공, 특히 민생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나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과는 위아래로 또 옆으로 또 소통하면서 굉장히 활력적이고 역동적인 그런 당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국정과제 실현과 동시에 야당과의 협치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홍영표 원내대표님으로부터 인사말과 함께 문재인 정부 2년차 우리 당의 과제에 대해 기조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회 246호실보다는 훨씬 좋지 않습니까? 제가 제일 들어가기 싫은 데가 246호입니다. 오늘 모처럼 저희 이해찬 대표님을 비롯한 신임 지도부와 우리 의원님들 전체가 모여서 이렇게 좋은 데서 또 날씨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워크숍을 갖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워크숍은 사실 이제 정기국회를 앞두고 저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서로 마음을 가지고 정기국회를 준비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저는 오늘 다른 워크숍보다도 훨씬 더 의원님들끼리 좀 많이 이렇게 토론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좀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국회에 있다 보면 우리 동료 의원들끼리 정말 이렇게 깊게 어떤 이야기할 시간이 부족하고 또 항상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소통에 아쉬운 점이 많아서 저는 가능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함께 이야기하고 또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정말 우리가 공통된 현실 인식과 미래에 대한 그런 비전을 좀 함께 가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워크숍에서 좀 생산적인 그런 결과가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사실 집권 2년 차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정말 어떤 성과를 내야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면서 사실 대한민국의 성공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제가 저희들에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작년 이후로 저희들이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정말 소득주도 성장을 중심으로 또 일자리 정책, 혁신 성장, 공정경제에 대해서 저희가 토대를 만들고
분야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그런 성과들을 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자리 정책만 하더라도 작년에 대통령께서 취임하자마자 인천공항공사에 찾아가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그런 노력부터 시작해서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아주 상징적인 정책들, 그간 보수 정권들이 소홀히 해왔던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큰 성과를 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공정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또 4.27 판문점 선언과 5.16 2차 남북정상 4.27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 정상회담이 이르기까지 한반도에 있어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오는 한 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저는 그 정기국회는 집권 2년 차에 성패를 가르는 대단히 중요한 정기국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권 2기 국정과제와 개혁을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 필요한 입법과 예산을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과에 따라서 앞으로 국정 운영에 동력을 얻을 수도 있고 또 정반대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것은 우리는 집권 여당, 국정 운영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책임 여당이라는 것입니다. 집권 2기의 성패가 우리들에게 달려있다는 그런 비상한 각오를 저희가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저는 세 가지의 저희들의 국정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일자리와 민생 경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의로운 국가를 완성하기 위해서 적폐청산 및 국가권력기구 관련 법안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꼭 만들어야 합니다. 일자리 민생 경제 법안을 이번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저희들이 수십 년 동안 대기업과 수출 중심의 이런 성장이 가져온 한국 사회 경제 구조의 이 불평등을 반드시 해결하는 그런 정기국회로 만들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지만 과거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핵심적인 정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경제 상황이 어려울수록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서 일자리와 민생을 챙기는 일을 더욱더 박차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여당은 저소득층 근로자를 위해서 내년부터 근로장려 세제의 지급맥과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가구당 지원액을 월 최대 300만 원까지 늘리고 지원 대상도 올해보다 2배 이상 많은 334만 가구로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에게도 똑같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내년도 정부가 확대 재정을 통해서 일자리와 경제를 활성시키기로 한 조치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원내대표가 되고 나서 기재부를 포함한 정부 측과 굉장히 많은 토론을 했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는 민간 부분에서 투자가 이루어져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지난 한 20년 동안 우리나라 GNI, 국민총소득은 가계소득은 한 10% 줄어들고 기업소득은 반대로 10%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기업소득이 이렇게 늘어난 것을 투자로 돌리지 않고 이것을 기업저축 형태로 놔두다 보니까 실제로 민간 부분에서 투자가 완전히 줄어들고 있어서 이 선순환 구조가 형성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민간 부분의 투자를 활성화시킬 것인가, 이런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들을 저희가 모색해야 됩니다. 그런 노력을 다 함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또 경기가 이렇게 침체된다면 저는 재정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이나 일부 보수적인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듯이 재정 확대는 저희 세금을 그냥 퍼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부가 모든 노력을 다 하더라도 부족할 때 재정 확대를 통해서라도 일자리를 만들고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재정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내년도에 아마 유례없는 그런 재정 확대를 실현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되는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들께 정확하게 설명드리고 또 실질적인 어떤 성과를 많이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 정규국회 과정에서 여당으로서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 어제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다른 법과 연계가 돼서 사실 여야 간의 합의가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통과시킬 수 없었습니다.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하루가 급한 법입니다. 이 법이 이미 여야 간의 합의가 돼서 시행이 된다는 것이 알려졌기 때문에 지금 일부 임대인들은 이 법이 확정되기 전에, 공포되기 전에 임대료를 올려야 되겠다, 이래서 벌써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조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뒤로 미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당에게 그런 상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결국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다른 법과 연계돼서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자영업자들과 자영업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저는 최저임금이 분명히 영세한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인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비롯해서 많은 대책을 세웠고, 또 자영업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정부가 굉장히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자영업의 어려운 것은 최저임금 때문이다,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비판하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 최저임금보다 훨씬 더 큰 구조적 문제가 이런 상가 임대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시간을 그렇게 길게 끌지 않고 빨리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서 그런 문제들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성장의 문제도 저희가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한국이 이제 지난 몇십 년 동안 성장해오는 버팀목이 되었던 제조 산업 분야에 있어서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는 잠재력을 이제 상실해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조선업과 자동차를 보더라도 이미 몇 년 전부터 그런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여러분 자동차 산업만 보십시오. 자동차 산업도 이제 지금 대전환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2025년이면 소위 전기차, 친환경차가 시장에서 점유율을 한 40%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또 커넥티드카, 이렇게 해서 내연기관을 중심으로 했던 자동차 산업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것을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특히 대기업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업체는 주로 중소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이 이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전환되는 것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대로 된 산업정책을 세우고 지원정책을 세워서 이걸 바꿔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지난 10년 동안 손을 놓고 있다가 지금 이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조선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혁신 성장에서 저희는 새로운 어떤 벤처 기업들을 일으키고 이것도 좋지만 지금 한계 상황에 봉착해 있는 우리의 제조업 중심으로 한 이 산업 정책을 통해서 어떻게 다시 한번 이걸 부활을 시키는가 하는 것이 우리들한테 대단히 중요한 저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내년도에 산업단지 예산을 한 3배 정도 늘리는 것을 요구했고 그것이 수용이 됐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산업위에 지금부터 한 4, 5년 전에 제 지역의 이 산업단지는 66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66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그때와 지금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혁신산업단지로 이걸 구조고도화 사업을 통해서 만들자 했는데 지난 몇 년 동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전국에 있는 한 110개 되는 국가산업단지는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서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내년도에 국가산업단지를 완전히 바꿨다 이런 거를 좀 보여주자 해서 그런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혁신 성장을 위한 그런 어떤 토대를 만들어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서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공정한 경제를 위한 입법과제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8월 국회에서 저희들이 중점을 뒀던 법안들은 주로 혁신성장과 관련된 것입니다. 신기술, 신산업을 어떻게 하면 빠르게 좀 육성할 수 있느냐 이런 법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우리 공정경제에서 필요한 법안들은 상법, 집중소송제라든지 이런 경제민주화 관련한 법안들입니다. 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가 총력을 다해서 경제민주화 관련된 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우리 경제의 그런 대기업 중심의 그런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면서 우리 경제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높여서 새로운 어떤 한국 경제의 비전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 정기국회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는 우리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의 시대정신을 통해서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촛불정신은 우리 사회의 적폐를 청산하는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야에서 적폐 청산의 성과를 이루었지만 제도적으로 저희가 완벽하게 해내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야당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국정원법을 야당이 반대해서 아직도 처리하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국정원법은 과거의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이런 과거와 단절하고 새롭게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일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만든 법안입니다. 그런데 야당이 반대해서 아직까지도 이런 것이 처리되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정원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하는 공수처법 그리고 수십 년 만에 검경이 합의한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야 저는 적폐청산을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의 실현입니다. 지금 최근에도 지금 북미 관계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는 우리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시대적, 역사적, 민족사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에서 초당적으로 특히 이런 문제를 도와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고 하더라도 우리가 적어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문제만은 야당들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이런 것을 모색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4.27 그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이런 것들이 대단히 상징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그걸 넘어서서 저희가 국회 남북 특위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남북 경협 특위를 통해서 다가올 남북 경제 교류에 대비하는 노력도 저희가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과제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당정청이 긴밀하게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평화와 민생 경제를 위한 핵심 국정 과제와 입법 과제를 우리 당정청이 체계적으로 논의하고 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공조 체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해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고위 당정청을 정례화하고 또 비공개 당정청도 굉장히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이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상임위별 당정청 회의를 반드시 월 1회 하고 또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필요한 그 당정청의 사람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청와대나 정부가 발표하는 자리에 당이 그냥 들러리서는 그런 일은 앞으로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당이 중심을 잡고 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장 민심의 현장에 있고 또 다양한 어떤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조율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 의원님들이 하고 우리 당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정기국회는 저희가 집권여당이 된 이후로 두 번째 맞는 정기국회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탄생한 이해찬 대표님을 비롯한 지도부와 함께 우리가 시대적 소임을 다하는 집권여당 또 책임여당으로서 저희들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정기국회에서 20년 집권을 할 수 있는 강한 여당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한 팀이 돼서 이번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한반도의 평화시대를 우리 민주당이 열어간다는 그런 다짐을 우리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